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상의 다양한 길 중에서 이제 임상시험 및 의사과학자의 길에 대해서 제가 겪어온 또 경험해본 길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정답은 없는데 이제 학생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란 무엇인가? 이게 사실 아주 매이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명료하거든요. 의사과학자란 본인이 진료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 그 진료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트랜슬레이션을 바로 하느냐가 의사 과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진료만 계속 하는 길이 있고 진료를 계속 하다 보면은 또 고민하는 의사가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료에서 어, 이제 패럴렐하게 그 데이터를 모으고 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활용하는 또 AI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다든지 또 우리 탁과 교수님들을 보면은 진 테라피를 또 개발을 해서 그 환자에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다시 환자한테 진료가 되게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사과학자 범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사과학자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게 있다는 걸 미리 먼저 알게 되는 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이런 요즘엔 또 예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진입하기가 좀 쉬워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수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오늘 본 환자를 엑셀 파일로 입력해주는 본인이 입력하든지 아니면 한 명 그 연구원이나 간호사를 이제 팀이 돼가지고 수작업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게 잘만 디자인이 되면은 비교적 빠르게 이 분야의 이 데이터 사이언스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는 1999년에 인턴을 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펠로우, 그다음에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된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걸 이제 수작업으로 해와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걸 했고 이런 또 새로운 AI 시대, 뭐 클로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사실 이제 폭발적으로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더 재미있는 어, 어, 그런 발전된 플랫폼에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란 각자마다 이 데피니션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는 환자가 어떤 항암 치료를 해서 좋아졌고 나빠졌고 했을 때 그 이유, 그러니까 피노타입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답지는 나와 있다. 그런데 왜 안 들었는지를 찾아 나아가는 과정. 이게 사실 이 종양내과뿐만 아니라 카디오베스큘러, 네프롤로지, 뭐 정형외과 모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답을 이미 줬고 그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 이제 더 나은 치료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령 새로운 지인 테라피를 개발한다든지 이게 본인이 꼭 개발하지 않아도 이 개발하는 분들과 또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의사가 그 정확한 질문을 던져주지 않으면 다시 그런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돼서 저희한테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에코시스템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환자에서 답이 있고 그 환자를 그냥 안 들었구나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 환자가 왜 잘 안 들었는지 담당 교수가 어, 다양한 툴을 통해서 환자를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 후보 물질, 새로운 뭐 후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새로운 CT 파인딩이 될 수 있겠고, 요거를 임상 시험을 통해서 다시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 환자 또는 환자군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 그게 이제 의사 과학자와 트랜스레이셔널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은 굉장히 먼 이야기고, 어, 특정 인물만 할 수 있다. 특정 인프라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의사라는 거의 특징은 본인의 환자 코호트가 쭉 생기기 때문에, 그 코호트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이 의료 분야의 매력인 것 같고, 또 똑같은 질환을 진료하지만 각 교수, 각 진료의마다 이 스페시픽한 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각 진료의마다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바디에서 자기는 노바디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이제 젊은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20년 전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somebody 그러니까 이런 어, somebody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각자 가는 길인데 제가 생각하는 길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진짜 이 노바디였던 사람들이 국가대표까지 가는 길, 그다음에 또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버터플라이. 한번 들어보시고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선진국이고 의료에 굉장히 큰 이 스테이크홀더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의료는 굉장히 이제 선진국이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되고 나면 더 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또 강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강점이 있고 우리나라의 강점이 또 있거든요. 또 일본만의 강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강점들을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잘 보면은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게 컨텐츠를 개발하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 환자들한테 빨리 접목하는 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을 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는 공부도 아니고 이제 챗GPT 이런 AI 그다음에 유튜브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회도 이제 갈 필요도 없고 온라인으로 들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20대 때 한번 들어봤으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꼭 들었으면 좋겠고 또 국제 학회가 있어요. 저는 학생 때 이제 그런 학회가 있는지 몰랐는데 여름이나 이제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메이저 학회 꼭 어떤 전공을 할 수 있는지 어, 할지는 모르더라도 대개 학생 때 이제 내과계, 외과계는 정해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다음에 내가 환자를 보는 과를 할 건지 아니면 영상의학과를 할 건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런 해당 학회를 일찍 가서 노출이 되는 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금방 여러분들의 필드가 되고 또 저런 이제 신세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일단
작게 시작하게 되겠죠. 어, 그렇지만 이제 의료 연구 분야의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자, 의사는 대체적으로 우리 직업의 특성상 이제 보수적이고 아주 큰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막 실험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죠. 그리고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진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의사당. 그래서 그게 이제 매년 나오는 낮은 수가, 뭐, 그렇지만 조금씩 해결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진료량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연구 실행력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혼자서 막 무슨 수학 문제를 풀어서 혼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환을 보는 의사 팀,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연구원, 연구관, 간호사 등등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막 팀원이 이제 그 연구비가 많아서 팀원이 뭐 굉장히 많으면 많으면 좋겠지만 어, 이제 혼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만의 이 코어트를 구축을 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상 연구,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어, 해- 본인이 개발할 수가 없다면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을 해서 그냥 환자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다시 환자 진료에서 테스트가 되고 그게 이제 어, 생각해 하셨던 대로 되면 이제 승인받는 그런 에코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연구 분야의 특징은 이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실험이나 뭐 이제 기초 연구도 오래 걸리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이제 환자의 아웃컴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어, 의사 과학자분들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스테딜리 항상 이렇게 꾸준한 프로덕티비티가 있어야 되고 요거를 데이터를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그 한 분야의 대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의사마다 이게 진료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각 진료 분야가 조금씩 다르고 똑같은 종양내과라도 또 똑같은 소화기 암을 보더라도 이제 이 각자만의 교수의 예, 스페시픽한 코어트가 생기기 때문에 음, 특히 이 요즘 얘기들 많이 나오는 AI 시대, 데이터베이스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으지 않으면은 어, 많이 봤다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컨버전하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연구를 이제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크레딧을 잘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고, 이런 공동 연구가 이제 모두 다, 선생님들은 다, 아주 디스팅귀시한 탤런트를 가지고, 의사가 됐다고 하면, 이런 공동 연구를 할 때는 모두 다 distinguished, scientist이기 때문에 그 크레딧을 적절하게 나누고, 나 혼자 갖지 않고 적절하게 나누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각자 전문 분야를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추가 연구, 파생 연구, 그다음에 요즘에는 창업 AI 특허, 그다음에 국제학회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의사 과학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성공했던 후배 교수들도 많고 한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빨리 시작하는 분들이 빨리 성공을 하고 또 창업하신 분도 있고
또 해외 특허를 가지신 분도 있고, 좋은 논문을 많이 쓴 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의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레지던트 때, 어, 이 진료, 바쁜 진료에서 이제 논문 쓰는 거를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논문 쓰는 것도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어, 제 시대는, 엔드노트라는 것도 없었을 때, 이제 제가 1년에 10편 이상을 썼거든요. 레지던트 한 3년 차 때쯤 쓴 것 같아요. 그때는 엔드노트도 없어서, 이 레퍼런스 다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점 하나, 이렇게, 뭐, 세미콜론, 이런, 이, 레퍼런스, 뭐, 네이처 다르고, 논문마다 다 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치면서 썼던 때가 있었는데, 엔드노트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쉬워졌고, 논문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레퍼런스를 막 끌어다 주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펀메드로 하나하나 찾고, 그 다음에 그 논문에서 또 레퍼런스를 찾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클로드나 챗GPT 이런 거를 어, 이제 보면은 레퍼런스를 프롬프트만 잘 쓰시면 어쨌든 레퍼런스를 다 끌어다 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 논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빨리 쓸 수 있다. 그게 참 놀라운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빨리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 영어를 쓰는 거에 이제 배리어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배리어도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영문 교정 보는 데에서 또 전문적으로 교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썼던 때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한 두세 달 이상 이 짧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논문 리뷰어로 이제 많이 초대되는데, 보면은 중국 같은 데에서는 정말 젊은 친구들, 학생 선생님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미션도 많이 하고 처음부터 네이처 셀 사이언스 이런 거 말고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 임팩트가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 실력도 그렇지만 이제 구력과 밀실리언스가 필요한 작업이고 어, 이제 작은 코호트로 논문을 한번 써보는 거, 입문을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교수가 되시고 나면 이제 전향적 연구, 임상 연구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 레트로스펙티브는 항상 이제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는 게 있어요. 임상에는. 그래서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이제 좀 낮죠. 후향적이고 이미 바이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프로스펙티브로 진행한 임상 연구는 어, 3상 또는 expansion phase 1으로 하면 그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높아서 바로 승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다음에 약도 약이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승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 이제 좀 조만간 아마 이제 AI 승인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시점에서 의사 선생님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사의 특징이 각 의사마다 진료 패턴, 진료 인트레스트, 진료 하는 환자군이 아주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이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보면은 제너럴한 거는 잘 불러오지만 가령 구글이나 이런 펌메드에 퍼블리시 되어 있는 것들은 잘 불러오지만 그 퍼블릭 데이터에 올라가지 않은 더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는 불러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구축하시는 거를 젊었을 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목표는 이제 진료를 보면서 그거를 바로 연구에 이렇게 접목하는 거가,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진행성 암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이성 암, 그 간극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진료를 보면서 이게 연구 성과로 들어와서 임상시험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환자들한테서 다시 이 신약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의 어, 이제 20년 전 목표였고, 어,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처 메디슨 아마 의사로서는 처음 2015년에 네이처 메디슨에 처음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논문을 냈고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후속 논문으로 네이처 메디슨에 이제 냈죠. 그다음에 네이처 제네틱스, JCO 뭐 이런데 좋은 논문들을 많이 냈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도 많이 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도 어, 네, 이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과학자 성공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임상의 노련미가 있어야 되고 커리어 초반에 노출이 돼서 어, 이제 자신만의 코어트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박사일 필요는 없고 물론 박사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박사까지 가기보다는 빨리 임상으로 와서 진료를 하면서 그 힘든 처음에 임상이 하면 모두 다 힘들어요.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그거를 빨리 이제 오버컴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모두 다 실력이 있지만 이 코어워크를 잘하는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크레딧 쉐어하는 방법을 그다음에 이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 나만큼 잘하는 전문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성품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환자의 한 리포트고요. 지난 10년간 저희를 뭘 했냐면 요거 리포트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이런 포털을 만들어서 어떤 환자에서 어떤 유전체가 많이 나오고 어떤 환자에서 뭐가 잘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AI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게 이런 explainable AI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이런 퀘스천을 던지면 이제 large language 모델 이런 explainable AI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끌어다가 저한테 주는 그런 이제 시절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한 의사가 또 동료 의사가 또 동료 교수가 이 겪었던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던 것들이 이런 explainable AI로 물론 이제 환자 데이터를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거를 explosive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데이터만 잘 구축해 놓으면 좋은 이런 재밌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는 아스코 때 이제 10년 전에 발표를 했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많은 다양한 이제 피어들 정말 잘하는 세계적인 어, 이 중량내과 의사들, 이 같은 분야를 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미팅들을 한번 가보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합니다. 이게 아마 좀 미리 가서 봤더라면 저는 펠로우 때 이제 레지던트 4년 차 때쯤 처음 알았는데 좀 더 여유 있을 때 학생 때 괜히 해리슨 읽는다고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그런 걸 공부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학회를 한번 다녀왔었으면은 조금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빨리 알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 다음 길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